이번 영상에서는 챗 GPT를 활용한 영어 과학 논문 작성법 개정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차례로는 그 챗 GPT 계정 생성하기, 챗 GPT를 연구 윤리를 준수하면서 영어 논문 작성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에 대해서 설명이 있고, 챗 GPT 활용 연구 윤리 위반을 통한 게재 취소 사례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챕터 1에서는 영어 과학 논문 작성법으로 연구 논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영어 과학 논문 작성에 도움이 되는 참고 서적 및 동영상, 챗GPT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챗GPT 기본 세팅, 그리고 학위 논문으로 학술지 논문 작성하는 거, 반대로 본인의 학술지 논문으로 학위 논문 작성하는 것, 논문 쓰는데 도움이 되는 그 하이브레인 넷 게시판, 논문 프로세스 비용인 Article Processing Charges, APC에 대해서 오픈 액세스, 논문 게재료, 구글 스칼라, 그다음에 저널의 등급을 나타내는 그 SCI, SSCI, 스콥스 저널이란 어떤 저널들인지, 그리고 어떤 특정 저널이 SCI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SCI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SCI가 아닌 ESCI, 그다음에 KCI, 정기 간행문에 부여되는 ISSN, 뭐 임팩트 팩터 이런 이제 데이터를 계산하는 JCR,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츠, 임팩트 팩터 IF, 검색 방법, 그다음에 임팩트 팩터 계산법,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Q1, Q2, Q3 이렇게 하는 저널 임팩트 팩터 쿼탈, H 인덱스, DOI, 논문 이제 전자 문서에 일렬 그 아이디를 부여하는 DOI. 논문 작성할 때 이제 타이틀 작성하는 법, 뭐 저자 이름, 소속 표기, 키워드, 초록 앱스트랙트, 인트로덕션, 머스드 섹션, 리절츠, 사인하기, 피규어 만들기, 컬러 그림, 그림 결과 분석하는 거, 피규어 카피라이트 얻는 방법, 이제 다른 사람, 다른 저자의 그림을 내 논문에서 사용할 때 필수적으로 그림의 카피라이트를 얻어야 되는 거죠. 얻는 방법, 오픈 액세스 논문, 컨클루전, 피처워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챗GPT를 어떻게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논문을 작성하는가, 그런 거죠. 챕터 2에는 국제저널 논문 투고 요령, 논문 투고하는 방법을 잘 알아서 시행착오를 좀 이제 줄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논문 투고 순서, 투고할 학술지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투고할 학술지가 저널이 선택이 됐다면은 저널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다음에 리뷰어 선정하는 방법, 에디터, 논문 평가 기준 몇 가지 예를 들고요. 동료 평가의 기능이 무엇이 있고,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그래픽 앱스트랙트, 커버레터, 논문 투고하기 전에 이제 체크리스트. 저널에 투고한 논문이 이제 리뷰가 너무 오래 걸릴 경우에는 에디터한테 독촉 리뷰 도촉을 보내는 메일. 리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어, 진행이 안 된다 싶으면은 논문을 처리를 하고 또 다른 데다 보내야 되는 거죠. 논문이 이제 메이저건 마이너건 그 리비전이 왔을 때 리비전 하는 방법. 리비전 때
확인해야 될 체크리스트, 리비전 커버 레터, 네, 리플라이 레터, 네, 오픈 어세스 옵션, 네, 프로프리딩, 네, 갤러리 프로프 때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들 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활용한 이제 영어 논문 작성법으로 일단은 챗GPT 이제 계정을 생성하는 거고요. 이거는 계속 챗GPT가 이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되고 조금씩 다르긴 할 텐데요. 음, 그다음에 이제 챗GPT를 사용하면서 이제 중요하게 어, 고려해야 될 것은 절대 이제 카피 페스트를 이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챗GPT가 제시하는 문장은 다른 논문에서 사용한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다 생각하고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브레인스톰으로 참고로만 쓰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제시한 문장에 문법적인 오류를 수정하는 정도, 그 정도 하고 나머지는 참고 브레인스톰으로 그렇게 사용을 해야지 음, 그냥 내가 프롬프트를 내가 물어봤다고 해서 챗GPT가 대답하는 것이 어, 그걸 그대로 쓰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전어로 이제 논문을 제출할 때 AI 썼느냐 그런 걸 이제 선언하는 그 확인하는 것이 이제 뜹니다. 음. 오늘 이 목적은 책에 대해서 구성이 돼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지 그 내용을 다 이렇게 강의하는 건 아니다. 책 내용이 무엇이 있다는 거, 그 내용만 그냥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논문에 이제 AI 썼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장을 이제 뒤에쯤에다가 넣죠. 어, 최근 그 매년 챗GPT를 사용해서 논문이 게재 취소, 리트렉트.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거절, 리젝트. 논문을 냈을 때 출판사에서 거절되는 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리젝트되는 거는 논문이 게재가 안 되는 거예요. 출판이 안 된 거죠. 음, 물론 그 안 되는 것 같고 뭐 더 수정해서 다른 저널에 내서 이제 될 수도 있지만은 리트랙트는 게재가 된 거예요. 출판이 된 겁니다. 출판이 된 건데 이제 다양한 사유로 음, 이제 연구 부정인 그런 사유로 철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논문으로 뭐 학위 논문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연구 과제를 그거로 땄다든지 아니면 뭐 결과로 했다든지 하면은 그거와 이제 연관된 그런 문제들이 따르기 때문에 리트렉트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챗GPT가 뭐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연구 윤리적으로 그걸 준수하면서 사용하는가? 그걸 이제 항상 주의를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뭐, 챗GPT에 이제 철회된 그 사유, 사례들,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어, 소개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철회된 겁니다. 이미 출판된 건데, 이제 철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교재 앞부분에 많은 내용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고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앞부분, 교재 앞부분에 이제 할당을 해서 이런 디스트랙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챗GPT를 분별 있게 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 음. 이건 뭐 신문에도 났었죠. 그런 그런 이제 디트랙트 된 그런 이제 사유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면은 앞에 있었던 앞부분에 항상 챗GPT를 사용해서 논문을 작성할 때는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항상. 챗GPT가 내가 프롬프트로 요구했던 그 답이 챗GPT는 어딘가에서 다른 논문에서 어, 그 질문에 맞는 프롬프트에 맞는 걸 가져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걸 함부로 그냥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스타일로, 내 쓰는 단어로,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써야지, 그냥 프롬프트로 물어보고, 그걸 카피해가지고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리트렉션이 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어, 일단 이제 우리가 챗GPT를 사용해서 논문을 작성한다고 할 때, 챗GPT는 그냥 거들어 주는 것뿐이에요. 본격적인 오류나 문장을 하는 거, 그런 거, 아니면 브레인스토밍으로 그렇게 하는 걸 도와줄 것뿐이지, 기본은 클래시컬하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논문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논문 쓰는 방법을. 거기에 알고, 거기서 이제 단순한 것들, 뭐, 참고문헌 정리라든지, 아니면 영어 문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만든 그림을 영어로 잘 설명하는, 그런 걸 좀 도와주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챗GPT가 주가 돼서, 그냥 내가 프롬프트 뚝뚝 던져놓으면 나오는 걸 가지고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챗GPT 시대지만은, 챗GPT가 없었을 때, 그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돼요. 예. 논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고, 거기에 챗GPT를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제 연구 논문이란 이제 무엇인가? 이제 그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는 거고, 뭐 참고 서적이 있는데요. 예, 있고, 그다음에 그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 좀 하시면 되고, 이제 논문 이제 챗GPT를 쓰는데 이제 매크로를 좀 자주 쓰는 거, 뭐 문법 체크라든지 자주 쓰이는 것들 매크로로 정의를 하면은 좀 빠르게 할 수 있죠. 일일이 할 때마다 그 프롬프트를 계속 반복해서 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이제 요 세팅하는 것도 이제 버전마다 이제 조금씩 계속 달라지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맞춤 이제 설정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G 콜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문법을 교정해 달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매크로를 쭉 정의를 해놓고 사용을 하면 편하겠죠. 음. 그리고 연구 윤리는 분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뭐 어문계라든지 사회계열, 뭐 이런 이공계랑도 좀 다르고 그 학문 분야별로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본인이 속해 있는 그런 학회나 뭐 그런 쪽에 그런 룰을 좀 따라야 됩니다. 하이브레드넷에 가면은 거기 이제 논문에 관련된 그런 질의응답들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논문 어, 게재료에 대한 거 있고 오픈 액세스가 있고 근데 오픈 액세스의 이제 좋은 점 하나가 뭐냐면 저자로서 좋은 거는 독자로서 좋은 거는 오픈 액세스에 있는 그림은 카피라이트를 얻을 필요는 없고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그 대신 인용을 꼭 해야 되고 근데 예외적으로 오픈 액세스에 있는 거라도 퍼미션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오픈 액세스에 있는 그림도 오픈 액세스에 있는 그 저자, 그 논문의 저자도 어디 다른 데서 자기 거가 아니라 다른 저자 것을 카피라이트 얻어가지고 오픈 액세스 실었으면은 나도 원 저자한테 카피라이트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픈 액세스에 있는 거라고 해서 퍼미션 없이 무조건 가져오는 건 아니고 그 저자, 오픈소스의 논문에 저자 있는 거 갖고 와야 되지만은 그 저자도 우리 다른 데서 갖고 왔으면은 카피라이트 얻어서 갖고 왔으면 나도 그 원 저자한테 가서 그 출판사에 가서 카피라이트를 얻어야 됩니다. 구글 스칼라 뭐 실제 현재 좀 정확한 그런 서지 정보를 서칭할 수 있는 거죠. 음, 스칼라에 대한 거고 페르프레이즈하는 그런 입니다. 그다음에 뭐 SCI고 SSCI, 스코프스에 대한 정보. ESCI는 좀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 SCI가 아니에요.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요즘 ESCI도 그 임팩트 팩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은 음, SCI인 줄 알고 논문을 출판했다가 나중에 이제 실적으로 인정이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KCI는 이제 한국 학술지 인용 세계인, ISSN은 그 저널에 붙는 넘버죠. ISBN하고 달라요. ISBN은 책, 북을 뜻하는 거고, JCR, 임팩트 팩터 이제 검색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유료 서비스라서 이거를 이 서비스를 가입한 그런 기관이나 학교에서만 되고, 일반 가정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일반 가정에서 원격으로 도서관이나 이쪽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임팩트 팩터를 이제 계산하는 공식, 5년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Q 등급. 상위 이제 25%는 Q1, Q2, Q3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H 인덱스에 대한 거, 정의, 이런 거고요. 네, DY는 이제 논문에다가 부여된 전자번호인데, 디지털 번호인데, 아직 출판이 안 된 그런 논문, 그러니까 서지 정보가 없는 거죠. 볼륨 번호가 없는 이런 것도 인용할 때는 DY를 인용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챗GPT 시대에서는 챗GPT가 항상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없는 이제 레퍼런스도 어,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레퍼런스랑 DOI랑 같이 제시해달라 하고 그 DOI를 이용해서 어, 홈페이지 가서 저널 홈페이지 가서 실제 그 서술 정보가 맞는지 저자 이름 뭐 논문 제목 그다음에 볼륨 페이지 번호가 다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DOI 번호를 같이 어, 요청을 해가지고 챗GPT에게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예. 자, 없는 거를 그 없는 청구 문헌 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리트렉션 사유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뭐 타이틀 작성에 대한 요령, 그다음에 뭐 키워드, 네, 초록을 작성하는 요령이 있고 그 이제 챗GPT를 이제 활용을 해서 그 초록을 작성하는 좀 도움이 되는. 그럼 이제 문법 체크, 그래머, 에디트. 그래머는 말 그대로 이제 문법을 주로 하는 거고요. 교정하는 거고, 에디트는 문법 플러스 약간 문장을 조금 다듬는 윤문 뭐 해주는 뭐 그런 거고, 그리고 그 패러프레이즈도 많이 쓰죠. 패러프레이즈. 이제 패러프레이즈는 특히 내가 어떤 논문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그대로 쓰면은 이제 유사도가 겹치기 때문에 뜻은 유지를 하면서 이제 다른 말로 쓰는 거. 그때 이제 패러프레이즈를 많이 씁니다. 음. 자, 챗GPT에 요구하는 이제 이런 것들은 브레인스토밍으로 써야 돼요. 그대로 카피 페스트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주의해야 되고. 음. 참고로만 해야 되고, 절대로 챗GPT가 추천한 문장을 무분별하게 그냥 가져다 사용하면 안 돼요. 다른 저자의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챗GPT는, 그 특징이 좀 있어요. 동사 원형 플러스 ing는 이제 현재 분사 구문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이거 잘 쓴다 그럼 뭐 써도 되지만 평상시 쓰지 않는다 그러면은 안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챗GPT 단어라고 하는 뭐 이런 챗GPT도 선호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레버리징, 그래서 뭐 쇼케이스, 인핸스, 크루셜. 이 단어들이 뭐 잘못된 단어들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평상시에 여러분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면은 평상시에 쓰는 단어로 동요로 바꿔서 쓰기를 권장합니다. 음, 음. 인트로덕션에서 논문에 이제 인트로덕션의 주요 구성 요소들 있고,
그것을 이제 챗GPT로 약간 브레인스토음으로 처음부터 시작할 때도 되지만은 어느 정도 논문 작업을 했는데 뭐 좀 더, 뭐 더 추가로 내용을 넣고 싶을 때, 뭐 그럴 때도 한번 챗GPT에게 한번 물어보고, 음, 내가 만약에 현재 작업하고 있는 논문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넣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경우 하고 나서 그리고 그 구글 스칼라나 이런 거로 찾아서 실제 논문을 찾아가지고 인용을 해야겠죠. 그 내용을. 음, 참고문헌 작성 방법. 뭐 머스드. 이제 피규어를 만들 때 그런 좀 주의사항들 그런 것들 좀 있고요. 컬러 그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챗GPT의 이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어, 그림 결과. 이제 그림을 챗GPT에 넣고 영어 단어로 분석해달라. 예. 그럼 그 내용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갖다 쓰면 절대 안 되고요. 어, 챗GPT는 그 맥시멈하고 미니멈하고 이게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컬러도 파란색인데 빨간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음, 그래서 그 내용을 그냥 참고를 해가지고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영어가 안 돼서라기보다는 한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로도 우리가 그 부분에 굉장히 약해요. 음. 어떤 결과를 그림 결과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한글로도 잘 사실 세세하게 그거를 잘 기술하는 데 되게 약합니다. 이렇게. 이제 영어로 이제 분석을 해달라면은 근데 이런 이제 분석이 언제 잘 되냐면은 그냥 그림만 탁 넣는 게 된 게 아니라 논문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뭐 영문 교정을 계속 해왔다든지 그래서 이 챗GPT하고 뭔가 그런 이제 교감이 이제 좀 내용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형성이 된 다음에 그림을 넣었을 때 챗GPT가 이게 어떤 테스트를 하는 거다를 알 수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좀 더 내용이 좀 더 충실하게 제시를 해줄 수 있고 그것을 음, 내가 이제 바꿔야죠. 내 단어로 뭐 현재 분사 같은 거 뭐 이렇게 콤마하고 동사원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은 현재 분사를 안 쓴다든지 현재 분사 굉장히 좋아요. 여기도 현재 분사 있고 음, 그 내용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렇게. 근데 전체적인 그냥 프레임만 갖고 오죠. 틀만. 기술하는 어떤 그림을 설명하는 프레임만 가져오고 내용은 여기 이제 쓰는 이제 단어들이나 이런 것 좀 활용을 해가지고 내 스타일로 내가 쓰는 단어로 바꾸면 됩니다. 음, 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카피라이트 얻는 방법, 음, 그다음에 캡션 쓰는 방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컨클루전 작성하는 요령, 피처 워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뭔지, 어떻게 작성하는지, 저런 것들을 이제 작성하지 않으면은 그 테크니컬 책에서 이제 걸러져 가지고 처음 제출할 때 리젝돼요. 데스크 이제 리젝되면은 다시 또 포맷을 맞춰서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오서 가이드를 저널의 오서 가이드를 꼭 읽어보고 이제 해야겠죠. 그다음에 에크날로지먼트, 그다음에 좀 참고 문헌 작성 요령, 뭐 알파벳 순서로 나열한다든지 아니면 인용된 순서로 나열한다든지 뭐 크게 그렇게 두 가지로 있죠. 그다음에 저널 약어 찾는 방법. 근데 이제 영어 문법은 이제 뭐 챗GPT 쓰면 거의 다 교정을 할 수가 있어서 체크를 할 수 있어가지고 음, 문법을 다 음,
그, 그 몇 가지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완전한 문장을 만드는 거. Make a complete sentence prompt. 내가 이제, 작성하고 싶은 그런 문장이 있는데 문법적으로 잘 생각이 안 났을 때, 키워드를 쭉 나열함으로써, 완전한 문장, 문법적으로 맞는 완전한 문장을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그 논문 다 작성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문법을 체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논문 작성하고 나서는 이제 그 챕터 2에서는 국제저널에 논문을 이제 투고하는 방법에 다루고 있는데요. 논문 이제 투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그런 요령들이 좀 기술되어 있습니다. 음, 뭐 저널에 등록하고 그다음에 ORCID 넘버는 이제 연구자 번호죠. 이거 뭐 무료이기 때문에 번호는 꼭 그 신용카드 같아요. 16장과 4자리씩 해서 ORCID 넘버. 네, 논문 내기 전에 꼭 오서 가이드를 꼭 읽어봐야 돼요. 저널에서 제시하는 오서 가이드 꼭 읽어보고 리뷰어 선정 요령이랑 리뷰를 왜 추천했는지 추천 사유 적는 방법, 이제 논문 평가, 하이라이트, 그다음 그래픽할 앱스트랙트 이런 거. 그다음에 커버 레터. 논문 이제 제출할 때 에디터에게 보내는 편지죠. 여기에 이제 내용이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커버 레터. 논문 투과 이전에 체크리스트. 고요. 논문을 이제 제출할 때는 문법적인 걸 다 체크를 하고, 챗GPT가 과도하게 사용된 그런 현재 분사 구문이라든지, 아니 챗GPT 단어라든지, 그런 거 다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것이 유사도 검사, 뭐 아이덴티케이트라든지 이런 거로 유사도 검사를 해서 다른 논문과 비슷한 표현들이 있으면 이제 패러프레이즈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비전이 오게 되면은 이제 정성 들여서 이제 리비전을 해야죠. 그래서 음, 리비전 레터 쓰는 방법, 리비전 리플라이 레터. 음, 또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인 경우 오픈어세스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있으면은 내가 오픈어세스를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고 돈을 내면 되는 거고 몇백만 원씩 하죠. 그냥 서브스크립션을 하고 싶다. 돈 안 내고 그냥 독자가 그냥 가입을 해서 사서 봐라. 그러면 서브스크립션을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저널이 무조건 오픈어세스다. 그러면 뭐 초이스가 없는 거죠. 음, 그런 이제 마지막으로 논문이 억셉되고 나서 저널에서 이제 편집을 다 하고 저자한테 최종 확인하는 프루프리딩 또는 갤러리 프루프. 거기서 이제 꼭 중요하게 해야 될 세 개 부분. 음. 자, 그래서 그 챗GPT가 굉장히 파워풀한데 이것을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절대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문법 체크, 그리고 문장을 좀 다듬는 거,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브레인스톰으로 좀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거에서 조금 이제 아이디어를 좀 도움받는 정도, 그 정도로 해야지, 뭐 이것 써줘, 저것 써줘 해가지고 그냥 갖다 쓰면은 연구 윤리에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영어 문법만 도움받아도 굉장히 논문 작성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논문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작성해야 되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기술을 해야 되고 거기에 비영어권인 우리가 영어로 잘 기술하는데 챗GPT의 도움을 받는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